경자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가 동아사에서 해제 법어를 내렸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결제와 해제 무관하게 전생애를 걸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총림에서도 3개월의 동안거 용맹정진을 회양하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스님들은 집착과 번뇌, 망상을 버리고 해제 후에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주요 본사에서도 일제히 동안거를 해제했습니다. 월정사와 법주사, 불국사 해제법회 참석 스님들은 해제 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하며 중생제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법타대종사를 조실로 추대하고 덕관 스님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은혜사 박물관장 돈명 스님이 회주로 추대된 가운데 한국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국보 78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영주 지역에서 83호가 경주 지역에서 조성됐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 불상 모두 6세기 후반작이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자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가 80 총림 동아사에서 해제 법어를 내렸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결제와 해제 무관하게 전생애를 걸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경자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어제 80 총림 동아사에서 동안거 해제 법어를 통해 백절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 무관하게 전생애를 걸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없이 용맹정진한 것은 가상하지만 대장부에 활개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애석하다며 혼침과 망상으로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며 모든 중생심이 다 없어집니다. 한 번 의심하고 10번 의심하고 1000번 의심하고 10,000번 의심을 하다 보면 모든 석기가 다 자고 성성한 그 하도 한 생각만 뚜렷이 흘러간다. 진제 대종사는 새벽이 오면 날이 밝듯이 화두일념이 지속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된다면서 화두가 없는 이들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어 무문관 공안 48칙 중 제13칙인 덕산탁발 1화를 설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덕산탁발이 공안 가운데 가장 어려운 법문이라며 이 공안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대오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밝은 수성을 만나야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혼자 가는 천법만 알았다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선직이 되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바른 법을 만주사님께 지도하고 익히고 정합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전국 선원수자회가 정리한 선사방암록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총 1951명의 수자들이 전국 93개 선원에서 정진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국 총림에서도 3개월의 동안거 용맹정진을 회양하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스님들은 집착과 번뇌, 망상을 버리고 해제 후에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는 안거를 해제한 후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역경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혼자 만행하거나 선원이나 토굴에서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제하면 자칫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생야와 사야가 둘이 아닌 경지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사중, 선원, 율원, 강원, 연불원을 모두 합해 총 388명의 사부대중이 안거를 해제했습니다. 방장 성파대종사는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돼 집착하지 말고 수자들이 오래 묵은 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오랜 묵은 짐을 헐헐 벗고 이문등등 이문하기를 바랍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는 깨달음을 얻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설화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이 두 설화의 경계를 잘 알고 있어야 진정한 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법이 나타나도 통하지 못해서 대통이 되지 못할 것이고, 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혜가 수성하지 못할 것이니 그 경계가 어떠한 것일까요? 덕숭 총림 수덕사방장 다라대종사는 만공스님과 경어스님 등의 일화를 언급하며 선지식이 깨달음을 얻은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어스님이 역병이 덮친 집을 방문해 무력한 자신과 방법이 없는 실정을 다 보고 깨달은 것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역병은 분명 부처님의 발심법문입니다. 코 깨지 않는 상머슴소가 되어 이웃에 도움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대종사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속의 번뇌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단점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 점점 커지면 나중에 큰 병이 돼가 수술해도 안 될 정도예요. 3개월간 분별을 내려놓고 혼신의 용맹정진을 다했던 수행자들은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들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주요 본사에서도 일제히 동안거를 해제했습니다. 참석 대중들은 해제 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하며 중생제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어제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원선언, 청량선언, 상황선언, 기린선언 등에서 비구 99명, 비구니 24명, 총 123명의 스님들이 정진을 회양했습니다. 해제 법회와 함께 탄어당 택성 대종사 108주년 탄신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어려운 이 세상에 한 줌 따뜻한 자비의 기운이 흘러넘치고 또 맑은 청량한 기운으로 세상의 탐욕의 불길을 꺼주시는 그런 우리 수행납자의 본분이 다 되도록 해제 만행에 좋은 시간 되기를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도 3개월의 동안거 수행을 마치고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실 월서 스님과 주지 정도 스님 등이 동참했으며 월서 스님은 해제는 수행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끝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제 만행 기간 중이라도 안거 기간 몰입했던 화두, 본참 공안에 대해 답을 찾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속은 오직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지경에 이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제 만행 기간 중이라도 본창공안인 하두를 항상 챙겨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도 경자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봉행된 동안거 해제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 관장 종상 대종사, 주지 종우 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는 끝없는 수행을 통해 대중들이 부처님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분다는 것은 평화스럽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바람과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풍이 없는 곳에 순풍을 불게 하는 것이 정진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본사에서는 끊임없는 정진과 함께 만행 중에도 결제 당시 세웠던 원력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중화 법타대종사를 조실로 추대하고 덕관스님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은혜사 박물관장 돈명스님은 회주로 추대됐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경자년 동안거 해제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어제 중화법타 대종사 조실 추대식과 주지 덕관 스님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내 육하원에서 봉행된 법회는 방역의 만전을 기해 외부 초청 인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고불식에는 회주 돈명스님, 전 주지 동관스님을 비롯해 이연하 신도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신임 주지 덕관스님은 고불문 낭독을 시작으로 교구장의 임기를 알리고 동관스님과 사중의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은혜사의 무한한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한매 사고 대중으로부터 고량 장엄과 대중 애호 엄중한 소임을 일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부교화 등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난 2016년 해인 스님 원적 후 4년 8개월여 동안 공석이었던 조실에 법타 대종사가 추대됐습니다. 교구 본사 말사에 맞는 대작 불사를 원만 성취해 나아가는데 조실 스님의 지혜와 누구보다도 팔공산 인내사를 사랑하시는 대주 순천 동명 스님의 자비 원력을 결집하여 법타 대종사는 은혜사가 수행과 포교의 도량이 되길 사부 대중을 향해 당부했습니다. 신임 주지 법부 덕관 스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은혜사가 수행과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사는 이날 영천시에 자비 나눔의 쌀 10kg 500여 포를 전달하고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산중에 큰 스님 자리가 모두 채워진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사중 화합을 통해 종단과 한국 불교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국보 78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영주 지역에서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이 경주 지역에서 조성됐다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두 불상 모두 6세기 후반작이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며 섬론종 계통 사찰에서 금당의 주존상으로 봉안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금동 반가사유상. 두 금동 반가사유상을 동시에 연구한 논문이 나란히 처음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국보 78호 금동 반가사유상은 경북 북부인 안동과 영주 지역 전래품이고 국보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은 경주 지역 전래품으로 모두 고신라 불상으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판단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옛날에 처음에 발표를 대개 안동 지역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술 논문으로서는 이 영주 지방에서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78호 금동 반가사유상은 고구려가 점령했던 영주 일대에서 고구려 불교와 불상의 영향으로 6세기 3, 4분기에 조성돼 강인한 특징이 잘 표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도 6세기 3, 4분기 즉 550년에서 575년 사이에 된 불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아마 확실하게 논의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83호 금동 반가사유상은 수도 경주 지역에서 6세기 4, 4분기에 조성돼 세련되고 우아한 특징이 살아 숨쉰다고 봤습니다. 참 575년에서 600년 사이쯤에 조성된 경주 지역에서 있었던 경주 지역의 반가사유상이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의내는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두 금동 반가사유상은 육아유식 종파인 섬론종 계통에서 육아유식 사상에 의해 미륵보살상으로 조성돼 금당의 주전불로 봉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랑도의 이상과 일치하는 미륵보살이므로 화랑도들의 신앙 대상으로 존숭을 받아 활발히 조성됐고 금당의 본존상으로 신앙됐다고 문 교수는 판단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미술사 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 학술지 최근호 강좌 미술사 55호에 수록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최근 각종 경연대회와 함께 트로트 열풍이 지속되며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배띠워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가요와 SNS, 뮤직비디오 등 불법이 스며든 대중예술계의 움직임이 꾸준히 증가하며 문화포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가수 홍지윤 씨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배띠어라 중 일부분입니다. 구성진 가락과 애절한 목소리, 흥겨운 리듬이 절정을 이루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호응 속 해당 노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유튜브로 공개된 공연 영상은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노래 원곡과 작곡, 작사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배띠어라의 작곡가는 다름 아닌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부처님 가르침이 기반이 된 경기 민요풍의 음악은 기자 출신 구이서 씨가 작사가로 참여, 국악 소리가 김혜란 씨의 앨범에 처음 수록되며 전통 민요와 현대식 찬불가로 꽃피우고 있는 겁니다. 국악 신동 송소희 씨를 비롯해 다수의 경연에서 자주 등장했고 최근에 관심을 반영하듯 작곡가 미상으로 자막이 올라가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작곡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 없이 전래 민요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불렀던 곡이에요. 구희서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90년대 초에 김혜란 선생이 불렀어요. 그 이후에 이제 김성료 선생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대중예술의 홍수 속 불교 문화의 숨은 1인치가 발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은 통일신라 월랑선사 탑비 앞에서 졸업 축하 영상을 촬영했는데 당시 배경이 된 성보를 통해 희망의 염원은 물론 한국 불교의 위대함을 직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또 리더 RM은 여수 향예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을 향해 사찰에 대한 궁금증을 이끌어냈고 다수의 연예인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일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광풍처럼 불고 있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가요에 담긴 불법의 향기와 맞춤형 포교 전략을 발굴해 세대를 아우르는 불교 문화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전통 민요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좀 현대풍으로 조금 그 리듬도 바꿔서 젊은이들도 좀 느낌이 좋게끔 그러니까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음악과 소셜미디어 등 스타들이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불교 문화는 포스트 코로나 속 대중포교를 향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비리 의혹에 경찰과 검찰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지금 나눔의 집은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가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BTN이 특집 대담 나눔의 집 그 후를 통해 MBC PD수첩 방송 이후 나눔의 집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월 28일자로 이사 스님들 전부 모두에 대해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TN 불교TV가 특집 대담 나눔의 집 그 후를 통해 MBC PD수첩 방송 이후 나눔의 집에 생긴 변화와 쟁점을 짚었습니다. 나눔의 집 그 후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연스님, 전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 우동영 변호사, 현대불교신문 송지희 기자가 출연해 이사 스님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근의 쟁점부터 지난 1년의 경과를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자연스님은 과거 후원금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무혐의를 받은 방송인 이상용 씨를 예로 들며 객관성을 잃은 방송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 태도들, 마치 찌라시 같은 보도 태도들이 과연 공영방송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인가, 어떤 객관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판단까지 여론몰이까지 다 계산한 식의. 특히 비리 혐의가 없다는 1년 전 광주시 감사에도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사 5명을 해임하며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에는 비판과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게 그동안 사회복지계의 전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나눔의 집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다소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갈까라는
라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드는 지점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인기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에 주목받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나눔의 집과 불교계, 지난 1년의 경과와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해결 과제와 우리의 자세를 짚어보는 BTN 특집 대담 나눔의 집 그 후는 3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후 4시, 4일 목요일 오후 11시 20분과 6일 토요일 오후 4시 재방송됩니다. 이 외에도 BTN 개국 26주년과 3.1절을 맞아 월요일 오후 1시 특집 다큐 용성스님을, 오전 1시 암흑 속에 핀 화엄 불국토, 초월의 일심교를 비롯해 BTN을 만드는 사람들 등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BTN 불교 라디오는 월요일 오후 6시 개국 26주년 특집 울림 스테이션을 비롯해 송버드 우순실, 김미진의 울림 파티 등이 개국 26주년 특집 방송을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지난 2006년 환지 본처한 장성백양사 아미타 열애설법도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수화승 생민을 비롯해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한 조선시대 불화 백양사 아미타 열애설법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m가 넘는 화면 속 본존인 아미타불과 8대 보살, 사천왕 등 짜임새 있는 구성과 원형 구도, 중후한 색감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불화의 조성 시기와 참여 명단이 담긴 발언문, 복장랑 등 복장유물 6건을 보물로 동반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